안녕하세요. 임영웅의 생각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임영웅 씨가 드디어 큰 사고를 친 것 같습니다. 사고를 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임영웅 씨가 그동안 하는 모든 일에 맞아 라고 적극적으로 저는 지지를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임영웅 씨의 사고에 대해서는 내심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힘든 일을 결정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다름 아닌 임영웅 씨가 패션 브랜드를 런칭한다고 합니다. 패션 사업을 해서 망한 사람으로서, 망했기 때문에 염려가 클지는 모르겠지만 망한 사람으로서 염려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종목을 선택했다. 그동안 임영웅 씨는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주변 환경이 임영웅 씨를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만 해왔습니다. 임영웅 씨 본인 혼자서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본인 주변에서는 본인을 다 돕는 스텝들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일들을 종목으로 선택해서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의류 제조, 패션 브랜드를 론칭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위험한 사업을 선정했다. 저는 염려가 앞섭니다. 이 패션 사업이라는 것은 제조업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종목의 제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힘든 종목을 택했다. 그래서 임영웅 씨가 그동안 잘 지켜온 임영웅 씨 명예에 손톱만한 누라도 끼치면 안 되는데 그런 위험성을 너무 많이 안고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28일 매일경제신문이 스타투데이를 통해서 취재를 한 취재 내용을 기사화했습니다. 11월 초 지금 다 준비가 완료됐다는 겁니다. 11월 초에 임영웅이라는 이름을 건 패션 브랜드를 론칭을 하는데 이 주 고객 타겟팅은 10대, 20대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가벼운 캐주얼, 편안하고 감각적인 캐주얼을 생산하는 그런 의류 브랜드를 론칭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론칭을 하면서 패션 매거진과 손잡고 11월 4일 젊은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성동구 성수동에 팝업 스토어를 열 예정이라 그럽니다. 며칠간 열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임영웅 씨는 노래만 하기에는 너무 재능이 많은 가수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일찌감치 알고 있었습니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임영웅 씨는 우리나라 가수 중에서 가장 패션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다. 특히 남자 중에서는 더욱 그럽니다. 무대 의상의 그 간결하면서도 돋보이는 의상, 고급진 의상을 입는 그 모습, 일상복도 유행을 따르지 않고 그대로 고전적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한두 군데 포인트를 준 그런 무대 의상과 일상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보통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일찍부터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즉 패션 감각이 있고 패션 감각에 넘어서 본인이 입는 옷만 잘 선택해서 입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감각까지 있다. 그 영웅시대 로고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본인이 직접 디자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디자인 로고를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종합적 인간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임영웅 씨가 리턴즈 FC를 하면서 축구광인 임영웅 씨가 팀 히어로, 팀 기성용 유니폼을 만드는 데까지 직접 디자이너가 별도로 있겠지만
디자인에 참여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참여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즉 이거는 스포츠 전문 브랜드 푸마와 같이 디자인을 제작해서 이 벌써 유니폼이 시중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인들이 패션 사업을 하는 예는 적지 않습니다. 손흥민 씨도 손세븐이라는 브랜드를 출시했지만 그렇게 성공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공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임영웅 씨는 아마 이번 브랜드를 통해서 본인의 이름을 건 브랜드를 통해서 축구 유니폼을 비롯한 1020 세대가 즐기는 스포츠 웨어를 아마 전문으로 만들 것 같습니다. 임영웅 씨 이름을 걸고 한다면 아니 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의류라는 것은 디자인도 좋아야 되죠. 우선 생산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의상을 만드는 기능 요원들이 날로 줄고 있습니다. 이 제조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제조를 그동안엔 중국에서 해왔지만 지금은 아마 베트남으로 많이 옮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 생산을 해오면 되겠지만 이 제품을 관리한다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이 생산을 한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한국에서 샘플 공장만 운영을 하고 대대적인 대량 생산은 베트남에서 해오면 되겠지만 이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베트남도 인도도 노조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되면 노조 활성화는 어쩔 수 없이 따라붙는 그런 사회적 역작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생산에 문제가 있고 또 이 의류는 매일매일 그 디자인을 새로운 디자인을 생산해내야 합니다. 정말 이거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보통 제조업은 한번 샘플을 해서 그 물건이 나오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찍어내면 되지만 의류 제조업은 매일매일 새 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매일 창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저는 사람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의류는 사이즈, 컬러, 디자인 등등에서 이 구색을 다 맞추다 보면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패션업이 멍드는 기본 일입니다. 옷은 팔리지 않으면 그때부터 바로 걸레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근으로 달아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중에서 옷을 싸게 사 입는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얼마나 많이 널브러져 있습니까? 그것은 다 제조사에게는 다 적자로 돌아서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 의류 제조업은 인건비, 물론 자재비는 그렇게 많은 포션을 차지하지 않지만 인건비, 재고가 완전히 사람 잡는 기업입니다. 여기에 또 노동조합까지 난리를 친다. 노동조합이 멈췄으면 생산이 되지 않죠. 또 사사건건 또 시비를 걸어서 노동청에 고발을 하면 임영웅 씨 연약한 마음으로 견뎌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는 임영웅 씨가 마음만 먹으면 주변 환경이 모두 임영웅 씨라는 한 사람을 바라보고 일들을 했지만 이 의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가 왜 이렇게 위험한 선택을 했는지 물론 임영웅 씨는 지금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잘 움직여지니까 이 의류 제조업도 바깥에 보이는 부분만 보고 했을지 모릅니다. 물론 임영웅 씨는 1차 테스트는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영웅 씨 굿즈 있지 않습니까? 티셔츠, 점퍼 등등 이 의류와 관련된 굿즈를 생산하는 그런 생산 라인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많은 물량을 이미 생산해서 팔아본 경험이 있어서 이 의류 제조업을 시작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임영웅 씨가 그동안 생산한 굿즈는 단순하고 품목도 몇 개 안 됩니다. 그렇지만 패션 사업은 그야말로 패션 사업이기 때문에 염려가 되지만 임영웅 씨는 워낙 꼼꼼하고 완벽한 사람이니까 잘 해내리라 하는 그런 또 믿음 또한 가기는 합니다.